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난치 않은 옥군입니다. 4월 26일 오후 4시 40분 좀 넘었습니다. 뭐 이재명 당선자는 정말 연일 정말 그 어려운 일들을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들을 계속 해내고 있습니다. 이번 유엔 연설에서 또 새롭게 나온 뭐 청중이 싹 빠져나갔다 뭐 한 3분의 1 정도 남아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계속 확인해 보니까 그 뒤로 또 새로운 에피소드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재명 당선자가 뭐 그런 얘기는 있었죠. 연설문에 코 박고 있었다. 참. 근데 이제 그 얘기 다음에 나온 얘기가 또 뭐냐면, 원래 한 문장 읽고 통역이 그 영어로 또 통역을 하고, 또 자기가 한 문장 읽고 또 통역이 통역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이재명 당선자가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쭉 읽어버리고 그냥 휙 가버렸습니다. 그게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또 유튜브에. 예전 같았으면 몰랐을 일이죠. 유튜브가 없었으면 뭐 당연히 MBC나 뭐 KBS나 이런 데서 방송을 안 했을 테고, 그럼 우리 국민은 알 도리가 없잖아요. 늘 근데 시대가 변했다는 겁니다. 그 시대가 변한다는 거. 시대는 계속 변하고 있죠. 그래갖고 이제 뭐 그 통역사가 뭐 그냥 황급히 그냥 쭉 영어로 얘기하다가 휙 가버리는 그런 장면이 뭐 유엔 공식 뭐 그 저기 뭐야 화면에 그게 뭐 그냥 박제됐다, 요즘 사람들 말로 박제됐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참 진짜 정말 정말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일입니다. 옛날에 그런 속담 있죠.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일이다라는. 정말 그 불가능에 가까운 일들을 정말 정말 연속으로 해내고 있습니다. 우리 진짜 이재명 당선자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무튼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전혀 알 수가 없었던 이제 상황이었는데, 이제 불과 한 10년, 10년 정도 이제 유튜브가 활성화된 게 한 10년 정도 채 안 됐으니까요. 그렇게 시대는 계속 변해가는 거고요. 인류의 문명은 계속 발전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 또래 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억하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스마트폰의 시대잖아요. 그 스마트폰이 이렇게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제 또래 되신 분들은, 저 어렸을 때 보면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전화기 있는 집 손 들어봐. 이제 저는 이제 학교를 서울에서 다녔으니까, 집에 전화기 있는 집 손 들어봐. 그러면 뭐 몇몇 애들 손 들고 그랬습니다. 이제 부잣집에만 전화기가 있어요. 근데 제가 한 6학년쯤 됐을 때 우리 집에도 전화기가 생겼습니다. 우리나라가 계속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었고, 우리나라는 특수한 상황이었어요. 계속 경제가 아주 빠른 속도로 발전해 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살아오는 동안. 우리 또래들은 잘 느끼죠.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걸 고려해 봐야죠. 세계 문명은 점점 발전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특수하게 그 와중에도 경제력도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었던 시대를 우리는 살았습니다. 제 나이 또래 되시는 분들은. 그거는 뭐와 차이가 있냐면, 그러니까 전 세계 문명은 계속 발전해 가고 있는데, 어떤 나라는 경제적으로 발전을 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계속 답보 상태를 유지한 나라도 있었을 것이고, 경제적으로 오히려 더 하향세를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린 나라도 있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조금 분위기가 달랐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주 특수한 상황을 겪은 거예요.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적으로 성장한 나라니까, 그 시기를 제 또래 되시는 분들은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일은 좀 특이한 측면이 생긴다는 겁니다. 어찌됐건 제 기억에 남아있는 거는, 그때
그때 이제 전화기라는 게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저보다 더 먼저 저희 아버지 세대나 할아버지 세대들은 뭐 이제 그런 것까지 다 기억하실 거예요. 막 그냥 전화기가 뭐 그 저기 뭐야 전화기 그 뭐라 그러죠? 그 교환원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통해서 하고 막 그런 시대를 거쳐서 쭉 왔고 제가 기억하는 이제 단계는 어디서부터냐면 거기서부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화기라는 거, 공중전화 길거리에 가면은 그 주황색으로 생긴 5원짜리 넣으면 전화되는 그 전화를 저도 여러 번 사용해 봤고 저희 초등학교 때 그랬다는 얘기죠. 저희 서울에서. 그것도 서울과 지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서울에서 그랬습니다. 네, 제 또래 되시는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랬었다가 뭐 이제 그때 청색 전환이 뭐 백색 전환이 뭐 이런 이제 뭐 용어도 있었고요. 아무튼 이제 그런 시기를 거쳐서 제가 20대 초반에 어떻게 이제 그 전화 문화가 발전, 그 문명이 전화라는 거는 인류 역사상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분야예요. 인류가 발전시켜온 문명이 여러 분야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교통이 있을 수 있고 교통은 계속해서 발전해 왔 자동차로 발전해 왔고 예전에는 뭐 걸어서 다니던 길도 말 타고 다니다가 그다음에 뭐 자동차가 발명이 됐고 그다음에 기차도 발명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뭐 현재에서는 뭐 진짜 비행기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발전해 온 거고 그건 교통이라는 분야고요. 통신이라는 분야에서 이제 전화기가 큰 영역인데 우리가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접할 수 있는 커다란 영역이죠. 그 전화기가. 전화기의 역사를 보자면 제가 기억하는 이제 역사가 그렇다는 겁니다. 저 이전 세대들은 이제 그러니까 전화기가 그러면 전화라는 게 생긴 지가 불과 200년이 채 안 됐잖아요. 예. 굉장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이 지금 이 현재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인류의 발전 단계상 특이점에 와 있다라는 제 말씀, 제가 드리는 말씀, 이런 얘기들과 계속 다 그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깊은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전화기가 그런 식으로 되다가 제 기억에 20대 초반 때 그 소위 삐삐라고 하던 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건 전화를 집에서 주고받던 시대에서 그러니까 공중전화로 전화를 하든가 이런 시대에서 삐삐라는 게 생겨났다는 겁니다. 굉장히 혁명적인 일이었어요. 그게 20대 초반입니다. 제 20대 초반.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그 20대 초반에 삐삐라는 게 등장하면서 불과 몇 년 만에 거의 모든 사람한테 거의 보급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냥 몇 사람 중에 한 사람만 갖고 있다가 물론 그 당시에 삐삐가 나왔을 때 삐삐가 대중화되기 이전에 무선 전화라는 게 나왔죠. 지금 핸드폰이라고 하지만 무선 전화. 그러니까 전화기가 전부 집에 뭐 전선으로 연결돼 있어서 다 집이나 사무실에 있었는데 무선으로 된 전화가 그때 있긴 있었죠. 그때 뭐 모토로라인가 해갖고 뭐 저는 잘 못 봤는데. 예. 근데 이제 그건 대중화되기 전이었고 그 이후에 삐삐가 나와가지고 삐삐가 대중화되는데 불과 몇 년이 안 걸렸어요. 그래서 개인이 전부 삐삐를 하나씩 차고 다녔습니다. 그게 제가 20대 후반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그 통신 문화를 바꿨냐면 전화 문화를 어떻게 바꿔냈냐면 공중전화가 굉장히 중요해졌었어요. 그때 삐삐가 대중화됐을 때. 삐삐라는 것은 삐삐 자체로는 전화를 걸 수가 없으니까 예. 전화가 울리면 누가 나한테 전화를 했구나. 그 바로 이제 공중전화를 찾아가서 전화를 하면 그쪽 나한테 삐삐를 했던 나는 너랑 통화하고 싶다. 뭐 이런 이제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때. 그렇게 발전해 가다가 나중에 그 시티폰이라고 잠깐 나왔었죠. 그러니까 삐삐 대신에 이제 통화도 할 수 있는 폰이 나온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핸드폰이라고 그랬죠. 핸드폰이 대중화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걸린 시간이 굉장히 짧았다는 겁니다. 예. 삐삐가 나온 게 제가 20대 초반 때, 중반 때 나왔는데, 30대 초반 때는 벌써 이미 핸드폰이 대중화되기 시작했어요. 예. 굉장히 빠른 속도였죠.
핸드폰이라는 거는 집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부잣집에나 전화기가 하나 있던 시대에서 불과 2, 30년 만에, 20년 만에, 20년도 채 안 된 그 시간 동안에 모든 개인이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거의 대부분의 개인이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세상이 됐다라는 얘기죠. 그게 지금 이제 그때가 제가 30살 무렵이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인데, 이제 한 10여 년 전에 스마트폰이 나왔고 지금은 완전히 스마트폰으로 거의 모든 걸 이제 우리가 개인이 하나의 컴퓨터를 들고 다니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전화기와 컴퓨터가 합쳐져 버렸어요. 문명이 발전하다 보니까 인류가. 그래갖고 그 합쳐진 컴퓨터 한 대를 지금 개인이 전부 들고 다니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게 스마트폰의 시대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발전해온 문명이 지금 현대 사회에서 현재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냐, 우리나라 정치에, 제가 지금 정치 얘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유튜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스마트폰 문화가 배경으로 깔려 있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가 활성화돼 가지고 별의별 걸 우리가 다 알게 된다는 거죠. 이제는 거짓말이 잘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된다, 이런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유엔에서 그런 해프닝이 있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일을 우리 대통령이 해내셨는데 그걸 우리는 모르고 지나갈 뻔했어요. 그 위대한 일들을. 예. 그런데 지금은 다 알게 된다는 거죠. 예. 그게 재밌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 사람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10년 전에 쓰던 방법들, 계속 국민을 속이기 위해서 저들이 해왔던 일이 있었어요. 제가 쭉 돌이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짓을 했냐면, 이제 그 댓글 달고 이런 문화가 생긴 것도 얼마 안 됐잖아요. 몇십 년이 안 됐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 젊었을 때는 아예 없었던 일이에요. 뭐 댓글이 달고, 우리 20대 때는 없었던 거예요. 예.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이 된 게 제가 한 30살 무렵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뭐 인터넷이라는 것도 거의 사용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30살 무렵에 뭐 스카이러브, 우리나라에 그때 PC방이 유행하면서 스카이러브라고 그 채팅하는 그 사이트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전에는 뭐 이제 천리안이든지 뭔지 있었지만, 아무튼 뭐 그러던 시대에서 자꾸 발전하다가 이 사람들이 이런 건 댓글 같은 게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자기들은 거짓 선동을 해야 되니까 그쪽에 관심이 가 있었던 겁니다, 제가 보기에. 그러다 보니까 댓글을 조작한다는 생각을 발상을 한 거예요, 저들이. 거짓말 하는 세력들. 그러니까, 사기꾼 같은 세력들이죠. 저 세력들이, 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득세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정치적으로도. 그러니까 댓글 부대를 운영해서 자기들의 세력을 키워온 거예요, 지금 10여 년 넘게. 근데 우리 이 애국 우파 쪽에서는, 그러니까 정의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그런 쪽에 관심이 없으니까 처음에 그냥 당한 거예요, 그냥. 예. 무방비하게 당한 겁니다. 개념 자체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저쪽은 남을 속이려다 보니까 관심 가는 게 전부 그런 것만 생각하게 되는데, 그 중에 걸려든 게, 이거 댓글을 조작하면 굉장히 유리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그 무려 10여 년 전부터 그거를 이제 중공에서부터 시작을 한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이제 우리나라한테도 넘어오고, 우리나라의 그 사기꾼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을 했겠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그 방법들이 계속 발전해 온 겁니다, 지금 10여 년 동안. 이제 처음에 막 댓글 조작해서 달고, 뭐 그러다가, 그러니까 여론이 조작되는 거죠. 댓글을 조작한다는 것은 여론이 조작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방법을 저들이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직한 우파들은 그런 방법을 찾아내기가 어려운 게, 그쪽으로 생각이 안 미쳐요. 그럴 의지가 없으니까. 이 댓글을 조작하겠다, 뭐 여론을 조작하겠다라는 의지 자체가 없으니까 그거는 안 되는 일이지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방법을 찾을 수 없었겠죠. 찾을 수도 없고 찾지도 않았고. 그런데 저들은 어떻게든 이거 사기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범죄적인 방법으로, 그런 거는 개의치 않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우리
당이 내가 권력을 잡을 수 있겠다. 지지율이 곧 권력이잖아요. 지지율이. 그럼 지지율을 조작할 수 있겠다. 국민의 한 표를 조작해서 저들을 속여서 내 표로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쭉 보니까 지금까지 이제 1년 동안, 지금 1년이 채 안 됐지만 1, 2, 3 이후에 이 머리 좋은 웃군이 이제 관찰하기에는 그런 면이 보여요. 제가 보기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댓글을 조작하다가 이제 지금까지 왔는데, 계속 발전시켜 왔는데, 이제 지금은 어떤 시대가 됐냐면,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이제 과도기적인 거예요. 먼저 저 사람들이 그 방법을 찾아냈고, 그래서 그걸로 거짓 선동을 해서 여론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나중에는 결국은 간이 배 밖으로 나오면서 부정선거까지 일으킨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저들이 그래서 한 10여 년 동안을 엄청 재미를 본 거예요. 이 우파 쪽에서는 전혀 그런 거를 이제 감을 못 잡으니까, 그런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저쪽 입장이 돼보면, 그런 방법을 쓰면서 쏠쏠한 재미를 본 겁니다. 야, 이거 먹히네. 이거 정말 잘 먹히네. 이거 여론 조작 너무 쉽구나. 댓글 막 갖다 붙이고, 그냥 엉터리 댓글들 막 한 사람이 막 수백 개씩 올리고 수천 개씩 올리고 뭐,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믿는구나. 그게 여론이 형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론을 거짓으로 형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저들이 찾아낸 거죠, 먼저. 그걸로 엄청나게 재미를 봐가지고 지금 저렇게 우리나라의 좌파 세력이 지금 이런 득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파 세력들을 누르고, 정직한 사람들을 한 번도 역사상 정직한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 세력에게 눌려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잠깐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한 10년 동안. 그런데 문제는 그거는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런 시기가 이제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정직한 사람들이 이제 저들의 방법을 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댓글 조작을 하고 이럴 땐 뭐야 그게 돼? 무슨 그러니까 그런 개념은 없었으니까. 인류가 자꾸 발전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지다 보니 발전 속도는 자꾸 빨라집니다.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예요. 발전 속도가 이렇게 그래프로 그렸을 때 이렇게 일정한 게 아닙니다. 발전 속도 자체가 이것도 아니고 거의 포물선이에요. 발전 속도는 인류의 발전. 그러니까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문명의 발전 속도가 그런 개념을 잡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저같이 머리가 좋아야 그런 개념을 잡아낼 수 있겠죠. 여러분, 잘난 체 않은 후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무방비하게 당하다가 이제 슬슬 이제 알아가는 단계가 된 거예요. 우파 쪽, 이 우파 정의로운 파, 정직한 사람들도 저들이 저런 수법을 쓰는구나를. 그런데 지금 저 사람들은 그 방법을 계속 고집하고 있어요. 한번 재미를 봤는데 그거 끊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요번에 서영교라는 말도 안 되는, 난 진짜 여자로 보이지도 않는 그 의원이 인간 같지가 않아요. 저는 진짜 저 멍석말이를 해야지 진짜 그게 국회의원. 하여튼 그 서영교라는 의원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만든 페이크 영상을, 페이크 음성을 국회에서 틀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알고 틀었을 거예요. 왜냐면 저 사람들은 늘 그래왔으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선 그랬을 것 같아요. 야, 요것 봐라. 여태까지 댓글 조작하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발전하는 걸 자기들이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계속 발전하면서 유튜브로 발전했어? 그럼 유튜브 또 이런 쪽으로 계속 조작하고 선동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해왔는데, 요번에 인공지능 나왔네? 이거 이렇게 써먹어야지, 이제. 저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서영교가, 요거 인공지능 요거 옳았구나. 그래서 그거를 조작된 인공지능이 만든 음성 그거를 국회에서 튼 거예요. 그게. 그래갖고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한덕수 총리가 만나네 어쩌네 여태까지 해오던 수법을 쓴 거예요. 요거 옳았구나 했을 거예요. 야, 요거 잘 걸렸다. 아마 서영교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난 역시 천재야. 이제 인공지능을 이렇게 이용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파 쪽에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파 쪽이 아니라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정직해요. 저렇게 사기꾼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한 20% 전체 인구의 그 정도 될 겁니다. 물론 극단적인 사기성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뭐 전체 1%도 안 되겠죠. 아무튼 대략 제가 살아보니까 대략 20% 정도 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정직해요.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해요. 아무 죄책감이 없이.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살아보니까. 근데 저 사람들이 득세를 한 적이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문명의 이기를 그런 쪽으로 이용하면서, 문명의 발전된 시스템을 그런 쪽으로 먼저 이용하면서 잠깐 동안 득세를 했던 시기가 최근에 10년이고 지금이 그 절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얘기가 길어져갖고 아까 하던 얘기를 못했는데, 다음에 또 이어보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